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럼 CentOS 버전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설명을 좀 이따 이거부터 해볼게요. CentOS 버전은 잠깐만 이걸 지우고 CentOS 버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cat 명령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cat 하고 etc 밑에 centos.release라는 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설치되어 있는 CentOS가 도대체 어떤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뭐냐 알고 싶으면 CentOS이고 그 다음에 현재 버전이 8.1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이게 CentOS 8이라는 거예요. 버전 8. 나머지 버전이 8.1.1911이라는 말인데 결국 이제 8이 제일 앞에가 제일 중요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한 버전 넘버이기 때문에 CentOS 8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요 RMT라는 이 패키지를 지워볼게요. 아까 하다가 말했는데 RPM 지우려면 E 그 다음에 VH를 넣어주면 동작하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RMT라고 해서 패키지 이름 적어주고 엔터 하면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버버스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스텝마다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해시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삭제가 된 거죠. 삭제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작 중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설치되어 있는 걸 전부 다 보여줘라. 패키지를 보여줘라. 그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그래 잘 봐라. RMT가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만 추출해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이제는 안 보여. 아까 여기는 보였었죠? 동작 중인 설치된 패키지를 전부 다 보이는데 그 중에 RM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만 보여라 했는데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설치된 거지. 이번엔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 걸 출력을 하되 RMT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만 보여주라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삭제된 거지. 그래서 삭제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죠. 자, 여기 보면 파일이 있는지 설치하려면 RPM 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지금 현재 어디라고 했어요? 이 패키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 있어요. 여기서 LSL 하게 되면 많이 보일 텐데 이 중에서 grm grep 해가지고 RMT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RMT하고 버전이 있고 파일 맞죠? 그 다음에 X계열, X86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entOS 8이니까 릴리즈가 똑같고 RMT 파일이 있어. 요거 설치하면 되겠죠. 여기 있으니까. 자, 설치는 어떻게 한다? RPM UVH 이렇게 하이픈만 하고 UVH 이름이 RMT 하이픈 쭉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이름을 다 써줘야 돼. 이 파일을. 그래서 엔터 딱 하면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하고 설치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UVH예요.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없으면 설치하는 거죠. 없으니까 설치를 과정으로 넘어가서 설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텝을 보여주고 해시태그로도 진행되는 사항을 보여주고 어떤 파일? 이 패키지를 가지고 설치를 한 거죠. 설치됐어요. 그럼 설치됐으면 동작 중인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RPM에서 QA를 하고 그럼 설치된 패키지를 보여주겠죠? 근데 그거를 다 보여주지 말고 RMT라는 글자가 들어간 패키지만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RMT가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하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패키지니까 삭제를 해줄게요. 다시 RPM EVH RMT 삭제할 때는 패키지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버전 뒤에 좀 RPM 이런 거 필요 없이 RMT 삭제했어요. 확인.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RPM 아까 QI하고 RMT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 RMT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는데 그걸 우리가 못 봤어요. 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볼까요? RPM, QA, 여기서 그래프 해보죠. 아까 RM 해보죠. 그럼 RM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에 쭉 본 거예요. 많이 있죠. 이 중에 아까 유저 모드 이것만 한번 보죠. 자, RPM, QI 이제는 인포메이션 물어보는 거. 어떤 거? 유저 모드 요 패키지에 대해서 이 유저 모드라는 요 패키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인포메이션을 좀 알려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저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름은 유저 모드고 버전은 이렇게 되고 릴리즈는 이렇게 되고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고 언제 설치되어 있고 등등등 사이즈는 얼마이고 쭉 여기까지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다운로드 이렇게 URL이에요. 관련된 URL은 어디고 URL 설명도 있고 뭐 그래요. 이걸 보고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것 대충 설명이 됐죠. 생성하고 삭제하고 확인하고 자 그럼 다시 와서 아까 우리가 이 RPM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DVD에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운로드 받은 그 이미지 쉽게 얘기해서 DVD예요. DVD 안에 이제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로컬에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여기 없어. 설치하고 싶은데 이 DVD 없어. 그러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 사이트로 가면 돼요. 이 CentOS 그 메인 페이지로 가면 얘네들이 이 사이트에 패키지들 좀 모아놨어요. 한번 가볼까요? 웹브라우저로 가야 되니까 액티비티 열어서 파이어폭스로 실행을 시켜서 자, 구글에서 검색해도 돼요. 구글에 CentOS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RPM 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패키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다운로드 이렇게 해도 돼요. 다운로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리파지토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쉽게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키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오죠. 지금 현재 어디로 오냐면 미러 CentOS 7로 왔어요. 버전 7 그죠? 지금 미러 CentOS에 우리는 버전 8을 설치했는데 얘는 버전 7로 온 거예요. 옛날 거라 아까 링크는 옛날 걸로 간 거죠. 그 다음에 OS 밑에 그 다음에 X86 언더바 패키지 이 디렉토리로 온 건데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서 가도 되고 이걸 바로 캡처해 가지고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붙여넣기 해야 돼요. 여기서 직접 가도 되고 자, 페어런트 디렉토리로 이동 페어런트로 이동 다시 페어런트로 이동 페어런트로 이동 하면 CentOS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내려와서 지금 버전이 CentOS가 7이 아니라 8로 왔죠. 8로 가면 돼요. 8 클릭. 그럼 8로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OS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베이스 OS로 가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 우리 아키텍처에 따라서 고르면 되는데 우리는 X86 계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킥스타트 설치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OS 하면 돼요. OS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패키지스라고 있죠. 패키지 클릭 하면 여기 이제 RPM 파일들이 잔뜩 있어요. 이렇게 많이 보이죠.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걸 클릭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하나 다운로드 받아 볼까요? 자, 웬만한 건 다 있을 텐데 아이고 쭉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 컨트롤 F 하면 이제 여기 검색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RMT 아까 우리가 RMT를 가지고 있었죠. 이걸 한번 보죠. RMT 리얼 MD라는 것도 있네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리얼 MD 패키지가 뭔지는 몰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패키지는 사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리얼 MD하고 RMT를 두 가지를 다운로드 받죠. 먼저 얘를 리얼 MD라는 걸 클릭하면 물어봐요. 세이브 할 거냐?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RMT도 한번 다운로드 해볼까요? 클릭.
세이브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내려놔 보고 와서, 자, 여기는 이제 PWD면 패키지라는 데 있죠. 그럼 여기는 그냥 놔두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터미널 하나 더 열어보죠. 예, 그 터미널 클릭해서 뉴 터미널 하나 더 열죠. 자, 혼동이 될 테니까 조그만 사이즈 줄이고 이쪽으로 와서 이거 가지고 가죠. 자, 여기서 현재 pwd 하면 루트의 홈 디렉토리예요. 여기 lsl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아까 좀 전에 다운로드 하라고 하면 이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만일에 한글로 설치되어 있으면 다운로드라고 한글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cd dow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만일에 한글로 되어 있으면 cd 하고 여기다가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만약 한글로 되어 있으면 여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해서 들어가서 보면 lsl 해서 보면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런 파일들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켜서 만일에 이제 리얼 MD 우리가 RMT 삭제했었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동작 중인지 RPM 다시 한번 확인 QA 그리고 그랩 RMT가 동작 중인지 아닌지 봤어요. 동작 안 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RPM 어떻게 하죠? UVH 그 다음에 RM 현재 이 디렉토리가 여기 파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RMT 하고 쭉 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탭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채워져요. 이 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아까 여기 패키지스 다시 올라가서 패키지스에 있는 lsl 하고 여기도 rmt가 있어요. grep rmt에서 이 패키지에 있는 이 rmt 하고 지금 내가 다운로드 받은 rmt는 뭐 같은 거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패키지에 있는 파일이 아니라 내가 다운로드 받은 걸 가지고 설치를 한 거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설치됐는지 확인 RPM 이렇게 하면 되겠죠. QA 해서 RMT가 동작 중인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동작하고 있어. 설치가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삭제를 하려면 RPM EVH RMT 하면 되겠죠. 삭제 확인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충 알겠죠? 이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자, 리얼 MD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RPM QA 그래서 그래 리얼 MD 현재 얘는 동작 중인 거네. 그죠? 동작 중에 보니까 0.16.3번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다운로드 받은 건 어떤 거죠? 0.16.3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D에 있는 거, 이 패키지하고 그 이쪽 사이트에 있는 패키지는 거의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새로 업그레이드 된 게 없고 우리가 설치된 게 최신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메일 X라는 이제 잠깐만요. 여기로 먼저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그 RPM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닫을게요. 끝 해서 얘도 종료. 그리고 다시 이걸 가지고 가죠. 패키지가 와 있고. 자, 여기서 보면 RPM 이제 패키지를 어디서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줬고, 근데 이제 RPM은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잘 안 YUM이라는 툴을 쓰고 RPM은 잘 안 써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RPM은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RMT라는 걸 아까 설치를 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RMT라는 이 패키지는 단독으로 얘만 있으면 돼. 그럼 얘만 있으면 설치하거나 삭제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 건 아주 간단한 건데, 어떤 이런 패키지 말고 어떤 좀 복잡한 패키지는 하나의 패키지가 있으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패키지들이 필요한 그런 패키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 2, 3번이 1번, 2번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필요로 해. 이렇게 됐을 때는 먼저 이 A라는 걸 설치하기 전에 1번 패키지를 설치하고 2번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A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패키지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1번 패키지는 2번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순서대로 1번 설치하고 2번 설치하고 그 다음에 A 설치하면 되겠죠. 그 정도만 돼도 간단한데, 좀 더 복잡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1번 같은 거 설치하려다 보니까 또 1번을 설치하려면 그 앞에 C하고 D하고 E를 설치를 해야 1번이 설치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C, D, E를 설치를 하고 1번을 하면 되는데, 그럼 또 C를 설치하다 보면은 그 전에 또 다른 패키지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물론 이제 설치할 때 뭘 설치를 미리 하세요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다 할 수는 있지만, 좀 이 리눅스를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또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설치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좀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이 RPM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새로 나온 게 그 YUM이에요. 다음에 설명할 YU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랩은 YUM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RPM을 한번 더 볼게요. RPM은 이제 문제가 만약 메일 X라는 이 패키지가 있는데 이메일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설치를 해봐라 이 말이야. 현재 메일 X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RPM QA 해놓고 grep 메일 X 이렇게 보면 돼요. 메일 X가 이렇게 딱 보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혹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설치하는 거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봐도 돼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 만약에 설치되어 있으면 삭제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메일X라는 이 패키지는 설치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메일X라는 패키지가 있는지 한번 보죠. 어떻게 보면 된다. 패키지를 pwd 현재 패키지를 와서 여기에 lsl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grep에서 메일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 찾아보는 거. 메일 하니까 메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두 개가 있는데 그중 메일 X가 여기 있죠. 패키지는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설치한다? rpm uvh 메일 x 어쩌고저쩌고 다 적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엔터. 이렇게 설치했어요.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메일 X가 있는지 없는지 rpm QA를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나오죠. 설치가 잘 된 거예요. 이거 삭제를 이제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삭제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rpm evh 메일 x 삭제했어요. 확인. 없어요. 됐죠? 이제 설치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삭제하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YOM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YOM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 RP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나온 그런 패키지 툴이에요. 관리 툴이에요. 그 아까 RPM은 그 의존성 문제가 있다고 했죠.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YOM은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패키지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패키지 설치에 필요한 다른 패키지들을 스스로 전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관련된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운로드를
스스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설치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자, YUM이라는 이 툴도 RPM이라는 툴하고 사용 방법은 비슷해요. 명령어들을 먼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실습을 일단 해보죠. YUM은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UM이라는 명령어를 일단 하고 뒤에 이제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옵션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설치할 때는 인스톨이라는 옵션을 해주면 되고 패키지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삭제하려면 remove 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 옵션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패키지 이름을 해주면 설치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된 이런 패키지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리스트라는 이런 옵션을 주면 되는데 그 서브 옵션으로 인스톨드 하면 돼요. 그러면 설치된 패키지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available이라는 서브 옵션을 더 주면 이제는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UM으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때 그 인스톨 하는 게 있고 이제 로컬 인스톨을 하고 패키지 이름을 그 RPM 파일로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그 로컬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인스톨 했을 때하고 인스톨하고 이제 패키지 이름을 줄 때하고 로컬 인스톨하고 내 로컬에 있는 파일의 이름을 줄 때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패키지 이름만 적어주면 인스톨하고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서버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리눅스 서버에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거고 이렇게 로컬 인스톨 하고 난 다음에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RPM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RPM을 했었던 것처럼 이 RPM 파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로컬에서 그냥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 인스톨하고 여기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진 않아요. 네트워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YUM이라는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인수를 할 때는 서버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YUM을 실행할 때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돼요.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업데이트하고 같이 설명을 할 텐데 이제 뒷부분에서 뒤에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해주면 먼저 여기는 이제 내가 사용 중인 이제 리눅스 서버고 우리가 이제 패키지는 원격에 그 리모트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외부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YUM을 통해서 내가 인스톨이라는 옵션을 주고 패키지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설치를 할 때는 설치를 하는 방법은 먼저 ETC 밑에 있는 이 YUM의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이 있고 이 YUM에서 사용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YUM에서 사용하는 이 디렉토리는 이제 우리가 저장소 폴더, 리파지터리 폴더라고 그래서 디렉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ETC 밑에 루트 밑에 ETC 밑에 YUM.repo.d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 디렉토리에 가면 REPO, 리포로 끝나는 파일들이 있어요. 이 리포라는 파일에는 이제 여러 개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URL이 있는데, 그 관련된, 그 파일들이, 이 패키지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가 이제 여기에 URL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URL을 가지고, 이제 타고 가서 관련된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니까 이제 YUM을 이용해서 내가 패키지 설치를 하게 되면, 먼저 이 리포 디렉토리에서 저장소 디렉토리를 검색을 해서 URL을 찾은 다음에 다시 접속을 시도하는 거죠, 서버로. 근데 이제 서버 접속을 할 때는 두 번에 걸쳐서 해요. 한 번은 접속을 해서 그 패키지 목록을 일단은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리고 패키지 목록에 보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목록에 있는 패키지 목록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패키지 이름하고 그 패키지 실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패키지를 쉽게 얘기해서 이 목록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쭉 찾아서 그 특정한 그 패키지가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주소를 DB로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매핑되는 값을 찾아서 그 주소로 다시 접속을 해요. 그래서 실제 그 패키지 관련된 파일을 다시 서버에 접속해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 YUM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리파지터리라고 하는 이 저장소라고 하는 이 폴더가 하나 있어요. 이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여기에는 리포로 끝나는 파일들이 몇 개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URL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패키지 파일들을 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가 만일에 이제 인스톨 패키지 특정한 패키지를 인스톨 하라고 요청이 오면 그 목록을 찾아서 이 데이터베이스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특정한 패키지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주소를 추출한 다음에 그 주소로 다시 접속을 하는 거죠. 서버로. 그 서버에서 그 패키지 파일들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